연금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오래 받는 게임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나오는데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살짝 다른 생각이 듭니다. 연금의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얼마 동안인데 우리는 늘 숫자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연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연금은 속도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에 가깝습니다. 많이 받다가 빨리 끝나는 선택보다 적당히 받더라도 오래 살아남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는 순간 노후 자산 설계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1. 연금은 최대화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 생활 내내 최대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연봉은 높을수록 좋고, 성과급은 클수록 좋고, 투자 수익률도 높을수록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자연스럽게 같은 프레임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구조부터 다릅니다. 연금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소모되는 자산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선택의 결과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납니다. 60세에 연금을 많이 받는 선택을 했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75세, 80세가 되었을 때도 그 선택이 여전히 좋은 선택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령 초반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만 진짜 승부는 훨씬 뒤에서 납니다. 2. 손익분기점 계산이 함정이 되는 이유. 연금 이야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게 손익분기점입니다. 몇 살까지 살면 연기 수령이 유리하다. 이 나이를 넘기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다 같은 계산들이죠. 이 계산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산이 노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후는 엑셀표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가족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고, 생활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 계산은 이런 변수들을 전부 무시합니다. 마치 몇 살에 죽을지 정확히 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계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금은 계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 오래 받는 연금이 주는 진짜 힘. 연금을 오래 받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권을 오래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덜 조급해집니다. 투자를 무리하게 할 이유도 줄어들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연금이 빨리 고갈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어떨까요? 노후 후반부로 갈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산 관리가 아니라 생존 관리가 됩니다. 연금은 단순한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연금은 노후의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장치는 오래 작동할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4. 사람들이 연금을 일찍 당겨받고 싶어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불안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미래보다 현재가 더 크게 보입니다. 셋째, 제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연금은 손해보기 쉬운 제도라는 막연한 불신도 작용합니다.
이 감정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관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 선택한 연금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연금 전략은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 연금은 혼자서 완성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연금은 다른 자산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퇴직금, 금융자산, 부동산, 생활비 구조, 배우자의 연금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야 비로소 연금 전략이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선택이 오히려 전체 자산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다른 자산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항상 전체 그림 속에서 봐야 합니다. 연금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는 순간 전략은 왜곡됩니다. 6. 노후의 진짜 리스크는 장수다. 예전에는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일찍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은 발전했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을 단기 수익 상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연금을 오래 받는 전략은 오래 살 가능성을 인정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자산 관리 태도입니다. 7. 연금은 결국 삶의 리듬을 만드는 돈이다. 연금은 소비를 자극하는 돈이 아닙니다. 연금은 삶의 리듬을 유지하게 해주는 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은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결정을 덜 복잡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달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금은 그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금은 많이 받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게임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연금으로 나는 몇 살까지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후 자산 관리에서 시간은 언제나 돈보다 강합니다. 많이 받는 연금보다 오래 살아남는 연금이 결국 이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연금 전략의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